오늘은 설날 월요일이고 설 전전날이고 분명 온다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 이거야. 텅 빈 교실 속에서 나 혼자 인간을 찍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나갈 진도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어찌 보면 이 수투 단원에서 미분을 배웠다고 했을 때 그 미분 단원을 이용해서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이 어떤 게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오늘 시간에 나갈 실근의 개수에 관한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유형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아무도 없지만 앞에 우산 라이언이라는 하나 씌워놓고 앉혀놓고 너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강을 올릴 테니까 설날 잘 보내시고 강의 잘 듣고 우리 금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진도를 나가보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유형이고 개념원리로는 138페이지야. 그래서 138페이지를 펴서 같이 읽어보실 건데, 일단 이 유형을 알기 위해서는 방정식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방정식부터 살펴보면 방정식이란 어떠한 함수 y는 fx와 어떠한 함수 y는 gx가 있을 때 이 둘이 서로 만난다, 즉 교점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우린 그것을 식으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랬을 때 이 식을 gx를 옆으로 이항해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겠지. fx 빼기 gx는 0. 그래서 이러한 형태, 어떠한 함수식 이꼴 0이라는 형태로 나와져 있는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방정식의 특징은 뭐야? 방정식은 이 특정 x에 어떠한 미지수값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겠고, 그것이 우리는 이를 뭐라 붙인다? 해 또는 근이라고 이를 붙인다 라는 게 특징이겠죠.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이 유형에서 얘기하는 실근의 개수라고 했을 때 실근자가 뭐냐 라는 것은 당연히 이 회가 어떤 숫자 값으로 나올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 체계에서 수는 가장 크게는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 가장 큰 것은 실수와 허수로 분리가 된다.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허수로서 너희가 배운 건 뭐가 있어? 수어상에서 배웠던 허수 단위 i 혹은 뭐 오메가 이런 녀석들, 즉 복소수들을 우리는 허수 체계에 넣어줄 수가 있겠고,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뭐 루트든 파이든 뭐 무한소수든 뭐 정수, 유리수 뭐든 간에 전부 다 실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요 근이 갖는 값 중에 실수 값을 가질 수도 있겠고, 당연히 근이 복소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요 근이 실수 형태의 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린 그것을 줄여서 실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이야. 그랬을 때 이거 굳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한다 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왜 굳이 허근이나 그런 전체 근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고려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요 허수란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허상의 수야. 달리 말해서 가상의 수인 거고, 그 말은 요 허수란 녀석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존재를 할 뿐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없어. 어디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요 좌표표면 상에서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 각각의 x 좌표와 y 좌표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은 전부 실수값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값이 있다면 그 값을 우리는 이 좌표에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실수값들만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허수값은 표현해낼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을 어떻게 만든 거지? 이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인데, 그랬을 때 우린 이거를 뭐라 불렀어? 교점 방정식이라고 불렀었고, 이 교점 방정식의 특징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이 교점 방정식의 특징은 이 해가 무엇과 같다? 교점의 x좌표와 같다 라는 게 특징이었지. 그랬을 때 이 해가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가 뭐 x는 3이었다 라고 나온다면 교점의 x좌표가 3이다 라는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요 방정식의 해는 교점, 즉 그래프, 이 좌표 평면사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점의 특정한 x좌표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방정식에서 해는 어떤 점의 x좌표니까, 즉 이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는 값인 거야. 요 방정식의 해가. 그러면 만약에 그 해가 허수값이라면 지금 이게 성립할 수 있겠어? 성립할 수가 없겠지. 왜? 그 해가 허수값이라면, 즉 허근이라면 그 경우에 교점의 x좌표여서 여기에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할 수가 없을 거라고. 허수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성립하는 건 언제일 때? 그것이 요 해가 실근일 때, 그때 우리는 그 실근을 교점의 x좌표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야.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이 실근의 개수라는 유형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실근의 개수라는 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나는 교점의 개수와 같다 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결국 이 교점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이므로 저 방정식의 해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해는 허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실근만 얘기하는 거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 실근이 뭐가 같다? 교점의 x좌표가 같으니까 당연하게도 두 함수의 교점 개수와 동일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둘이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방정식의 실근과 두 함수의 교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어떻게 해석한다? 두 함수의 교점 개수로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야.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이 방정식이라는 건 식풀이와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중에서 당연히 어떤 것에 가깝겠어? 문제 이 표현상에서 알 수 있지. 식자가 들어가 있잖아. 이것은 식에 관련된 풀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방정식을 식적으로 푸는 거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야? 1번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2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시도한다. 3번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면 근의 공식 또한 사용해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논리들을 이용해서 식풀이를 하는 것이었다면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두 함수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만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즉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는 만난다라는 걸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을까? 쉽지 않겠지. 즉 이 두 함수의 교점 개수라는 거는 또 어떤 풀이에 가깝겠어? 얘는 반대로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에 가깝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물론 10풀이로 푸는 방법 또한 알아보겠지만 요 두 함수의 교점 개수로 해석해서 그래프 풀이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투 단원에서 다룰 대부분의 함수는 아마도 다항함수일 거야. 왜냐면 수투 단원에서 나와봤자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요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녀석들 또한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다항함수를 이용할 것이고 그 다항함수 중에서도 우리는 n차 함수 우리가 ET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녀석들이 있잖아. 그런 녀석들을 주로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볼 건데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팁이 하나 있어. 뭐야? 다항함수의 와 n차 함수에 의한 거야. x축과의 교점은 최대 n개이다. 라는 게 이 단원의 팁이고 당연히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뭐겠어? 이거 어디서 오는 거야? n차 방정식의 해 개수는 항상 n개이다 라는 명제에서 오는 것이에요. 근데 몇몇은 이걸 보고서 선생님 저건 틀린 말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수산단원이나 중3에서 그 2차 방정식 같은 거를 얘기해 보면서 2차 방정식이 분명 근이 2개일 때, 1개일 때, 빵개일 때로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야. 그걸 판별식으로서도 풀었었고 선생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해 개수가 항상 2차니까 2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항상 2개가 아니잖아요 라고 따져 부를 수 있겠지만 착각하지 마. 이건 언제나 맞는 명제야. n차 방정식 해는 항상 n개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다, 1개다, 빵개다로 얘기할 때 그 근은 뭐냐? 그렇게 나누는 근은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2차 방정식이 실근이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빵개가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렇지만 이 n차 방정식의 그냥 해, 실근이나 뭐 허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해의 개수를 얘기할 때에는 항상 실근의 개수와 허근의 개수를 포함해서 총 n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근이 2개다 라면 그 방정식은 반드시 언제나 허근은 n-2개가 있어야 둘이 더해서 총 n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건 언제나 모든 방정식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공통 명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 앞으로 지금부터 한번 잘 이해해 볼게. 자, 우선은 이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를 정말 많이 그릴 건데 그때 어떻게 그려야 될지는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놓고 이따가 우리 실근의 개수 풀 때 그래프 그리지 못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워서 막히지 않도록 연습을 지금 해봅시다. 우선 3차 함수 그래프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버전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요거랑 요거 총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선생님 이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다른 게 뭐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미안, 반대로 그랬어. 이거죠? 이거랑 요렇게고,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거의 차이는 이 중간에 내가 짝대기 표시 하나 했잖아.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중간에 짝대기 표시 해놓으면 이게 뭔 뜻으로 읽어줘야 되냐면, 이 표시는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0이다라는 포인트로 읽어줘야 돼. 이 짝대기 표시를 해놓으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녀석이고 얘는 0이 되지 않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좀 이용해보자. 극점이랑 변곡점 우리가 이용해볼 수가 있겠지. 얘는 지금 극점이 어디서 보여? 여기서 보이고 여기서 보이지. 극점이 두 개 있어. 극대와 극소가. 극대, 극소. 변곡점도 보이나?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바뀌는 이 가운데에서 변곡점을 갖고 있겠지. 자, 얘는 어때? 얘는 극점을 가질까라고 했을 때 증가하다 해서 증가만 하니까 극점을 갖진 않겠고, 그나마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여기에서 뭘 가지겠어? 변곡점을 가지는 건 알 수 있겠지. 얘는 마찬가지야. 쭉 증가하긴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역시나 변곡점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라고 해서 봤을 때,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하여 점 대칭 함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야. 지금 그래프를 보면 요 점을 기준으로 요만큼의 모양과 요만큼의 모양이 대칭되고 있다는 걸 느껴져. 얘도 마찬가지야. 요만큼의 모양과 요만큼의 모양이 대칭되게 그려질 거라고. 얘도 그러겠지. 요만큼과 요만큼이 대칭되게 그려질 거라고. 뭐를 기준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알겠습니까? 얘는 모든 3차 함수에게 다 통용되는 성질이야. 모든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곡점에 대하여 점대칭 함수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봤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녀석들 도함수 한번 그려볼게. 얘들이 y는 fx들이고 당연히 원함수겠지. 이 녀석들의 도함수 한번 나타내보면 자, 그려보자. 그러면 가운데 x축이 있고 어떻게 여기있어? 증가하고 있으니까 더함수는 양수값, 감소하니까 더함수는 음수값, 증가하니까 더함수는 양수값이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지. 양수, 음수, 양수. 그래야 이런 개념을 갖겠고, 얘는 어때? 항상 증가만 하다가 중간에 0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다. x축이 이렇게 있고 항상 증가하니까 계속 양수 쪽에서 놀고 있을 텐데 한번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지. 거기에서 이렇게 잠깐 x축이랑 만나긴 만날 건데 뚫고 지나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야 될까. 왜? 뚫고
지나가면 뚫고 지나는 즉시 음수인 포인트가 생기는 거잖아. 도함수가 음수값이 되면 원함수는 감소해야겠지. 근데 감소한 포인트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양수값을 가질 때 0만 스쳐 지나간다. 스쳐 지나간다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마침내 얘를 그려보면은 비슷한 개형이쯤엔 중간에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공중에 띄워주는 포인트를 그려주면 되겠죠. x축과 만나지 않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원함수가 3차 함수를 그리고 있는 거야. 얘가 3차인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은 3차 함수의 도함수인 경우 f 프라임 x는 당연히 몇 차겠어? 차수가 하나 줄여야 되니까 2차 함수다라는 걸 이해해볼 수가 있겠지. 즉 우리가 지금 그린 그래프가 전부 다 2차 함수의 그래프들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요 변곡점이라는 녀석은 도함수에서는 어떤 녀석이라고? 원함수 입장에서 변곡점은 볼록성의 방향이 바뀌는 것.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 볼록, 아래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 그렇게 변곡성이 바뀌는 게 원함수 입장이지만 도함수 입장에서 변곡점은 뭐? 도함수의 증가함수가 바뀌는 것. 즉 도함수의 극점이 변곡점이다 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잖아. 지금 어때? 요 도함수의 극점은 어디야? 여기겠지. 여기가 극소 포인트일 거야. 그게 원함수에서 변곡점으로 기억을 될 것이다. 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쉽게 이해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여기가 2차 함수고 요쪽에 들어가는 점을 우리는 따로 특별하게 붙은 이름이 있었단 말이야. 뭐? 이걸 우리가 주요장점 뭐라고 불렀을 때 얘를 바로 꼭지점이라고 불렀었잖아. 2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었죠. 왜? 2차 함수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하나 생기고 그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저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다시 넘어가서 이 도함수를 한번 다시 살펴봤을 때 결국 이 도함수와 x축 간의 극점 계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그 방정식을 우리는 도함수와 x축, 즉 y는 0과의 극점 계수 방정식, 극점 방정식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근이 몇 개? 2개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지. 얘는 실근이 몇 개? 1개다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얘는 실근이 없다, 1개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3차 함수가 요 개형일지, 요 개형일지, 요 개형일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겠다? 이 3차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f'x = 0 방정식을 만들어 봤을 때 그 생기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2개냐, 실근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1개냐에 따라서 각각 요런 개형들을 갖겠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를 A, 여기 좌표를 B라 하면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는 x 뭐 최고차항계수 k가 있다 하고 x-a 곱하기 x-b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인수 정리에 의해서 말이야. 얘는 어때? 역시 여기를 a라고 한다고 하면 f'x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최고차항계수 k가 있고 x-a가 있는데, 자, 접하면서 지나가는 거니까 x-a를 인수로서 몇 개 가져야 된다고? 2개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이거 지난 시간에 필수의 14번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죠. 기억나는 필수의 14번 설명 내용 다시 가서 찾아봐. 인수를 2개 가져야 되겠고, 얘는 역시 여기 좌표를 a라고 했을 때 x-a 그리고 제곱을 한 다음에 꼭지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y좌표가 b라고 했을 때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단 이게 지금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b는 양수여야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겠죠. b가 음수값이라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 말고 한 가지 더 새롭게 알아야 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3차 함수에서의 비례관계인데 자, 다시 첫 번째 형태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 이런 yfx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 비례관계를 갖냐라고 하면은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극점들과 변곡점이겠죠. 그랬을 때 이 극점들을 기준으로 가로선들을 그어보는 거예요. 즉 극점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죠. 극점에서 접선된 기울기가 0이고 즉 가로선일 테니까 그지? 그러고 나면은 요 선들이 만나는 요 점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야. 이렇게 극점들이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봤을 때 가운데를 극점과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기준을 해서 사각형을 총 4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전부 동일하다라는 비례관계가 생겨요. 또한 변곡점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총 8개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이 높이 또한 동일하다라는 비례관계가 생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3차 함수 비례관계를 이용하면 난 이걸 부르기를 3차 함수 사각형 라고 주로 부르고, 이 3차 사각형 풀이를 이용하면은 펜의 그 근의 개수나 혹은 뭐 실근 혹은 저 변곡점 혹은 저 극점의 X좌표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함수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그리고 여기는 2래. 그랬을 때 우리는 요 극소점의 X좌표를 알고 싶다가 우리의 지금 목표인데,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사각형을 그려봐. 극점 그리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슥슥 선으로 나와보면 어떤 느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전부 다 같다. 근데 지금 이 길이가 얼마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길이는 1이겠네? 그럼 요 길이도 1이어야 되고 요 길이도 1이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2다라고 나온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첫 번째 사실 변곡점이 y절편의 위치에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1에서 1만큼 옆으로 갔을 때 나오는 게 뭐야? 극대점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우리는 변곡점 좌표가 나와야 되는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이어야겠구나, y절편이 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한 칸 더 가면 거기서 극소점이 나와야 되니까 극소점의 x좌표는 얼마? x는 1이겠구나 라는 걸 별도의 계산 없이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물론 이걸 이용하지 않고 식으로도 풀 수가 있겠지. 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자, y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지나가니까 x 플러스를 인수로 2개 가져야 되겠고, 접한다는 인수 2개. 2에서는 뚫고 지나가니까 x-1이라는 인수를 1개 가져야겠지. 그리고 최고치 한계수가 뭔가 앞에 굽혀져 있고 k라. 그랬을 때 얘를 전개하고 정리해서 y''은 얼마다 라고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본 다음에 그 식 이꼴 0을 했을 때 나오는 해가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일 게 뻔하고, 왜?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가 이꼴 0이라 해주면, 즉 미분 기울기, 접선 기울기가 0일 때 해가 나오는 거잖아. 그 포인트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어디야? x는 마이너스 1과 요 극소점에서 할 거니까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무조건 갖고 있겠고, 나머지 어떤 값이 나오겠지? 그 값이 여기에 x좌표겠구나라는 걸 실적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식으로도 분명 구할 수 있겠지만 얘를 전개하고 미분한 다음에 방정식을 다시 풀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좀 있는 반면에,
직사각형 풀이를 이용해서 그래프 특징만 보고 딱딱딱 보면은 아 x는 1이겠구나 여기 좌표가 라는 거를 바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다. 이게 3차 함수의 비례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그래서 간혹가다 문제 중에는 이런 걸 아예 외워버리는 문제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에 접하는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걸 아예 외워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1대 2의 비율을 갖는다 뭐 이런 비례식으로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이걸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냥 사각형 풀이에서 나온 거야. 사각형 이렇게 쓱쓱 그려봤을 때 판에 이렇게 4개로 나눠지니까 당연히 여기 2칸 길이, 여기 1칸 길이니까 당연히 1대 2의 길이 비율을 갖겠지 라는 걸 그냥 써놓은 거라서 굳이 따로 외워줄 필요가 없겠고 이건 어떨까? 자, 이런 게 있을 때 여기가 변곡점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이러한 비율이 생긴다. 어떤 비율이 생기냐? 요 극점의 길이와 요 지금 x축과의 교점 길이 있지? 요 둘 사이 간의 길이 비율이 생기는데 요만큼 대 요만큼이 몇의 비율을 가지냐? 1대 루트 3의 길이 비율을 갖는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반대쪽도 성립을 할 거야. 반대쪽도 똑같이 극소점에서 이렇게 4 그리고 교점에서 이렇게 4 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이 1대 루트 3의 길이 비율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언제? 변곡점이 여 x축과의 교점에 위치해 있을 때. 라는 것이고 당연하게도 요 x축이라는 녀석이 단순히 x축이어야만 될까? 라고 해서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 언제도 쓸 수 있겠어? 요게 그냥 x축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가로선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쓸 수가 있겠다고요. 성질을. 그랬을 때 요 가로선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y는 변곡점의 y값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써서 가로선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럼 우리 요 조건식을 x축과의 교점일 때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야? 요 1대 루트 3이라는 길이 비율은 언제 갖는 길이 비율이다? 3차 함수와 변곡점을 지나는 가로선과의 교점. 요걸 논할 때 우리는 1대 루트 3의 길이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를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길이 비율은 우리 아까 봤던 그 사각형 풀이와는 좀 다른 개념이야. 물론 거기에서 너가 추론돼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얘는 아예 생뚱맞게 그 사각형에서 추론해내기가 좀 쉽지 않은 유형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편하다라는 것이고 쌤이 이거 너무 문제에서 안 쓸 거고 너무 특이하고 복잡한 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니까 너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1대 루트 3의 길이 뭐랑? 극점과 요 가로선과의 교점. 그게 1대 루트 3의 길이 비율을 갖는다. 어떤 상황일 때? 3차 함수와 변곡점을 지나는 가로선과의 교점에 대해서 1대 루트 3의 길이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3차 함수 그래프에 관한 설명이야.
이건 4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을 때 역시나 최고차항에서는 양수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랬을 때 함수 유형이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는가를 고려해보면 이런 식으로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가지의 그래프 개념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는 뭔가 짝꿍처럼 보이죠? 딱 봐도 뭐야? 왼쪽 오른쪽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 모양인 거지. 그래서 형태나 특징 자체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총 크게는 하나, 둘, 셋, 4가지 정도의 개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언제일 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야.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면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그냥 이렇게 위아래 뒤집어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 버전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들도 다 똑같아. 위아래 뒤집어서 그려주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딱히 따로 그리진 않을게. 자, 그랬을 때 이번에도 극점과 변곡점 표시해보자. 극점 여기 기울기가 0이 된다고 표시해놨지만 극점이겠어? 아니겠지. 여기 기울기가 0이 되는 여기 극점이고 얘는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표시도 하지 않았지? 당연히 극점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극점, 여기만 극점, 여기도 극점이겠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고, 변곡점도 봅시다. 보면은 여기에서 바뀌겠고, 여기에서 바뀌겠죠. 뭐가 아래를 볼록이겠다, 위로 볼록이겠다, 아래를 볼록 바뀌는 포인트가 여기서 생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기겠고, 여기에서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 되니까 변곡점 맞겠지 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변곡점, 그리고 변곡점이 여기 생기겠다. 여기도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 얘는 쭉 아래로 볼록하기만 하니까 변곡점이 없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묶음들은 극점이 3개, 변곡점은 2개. 라는 걸 이해해볼 수 있겠고, 이 녀석들은 전부 극점이 1개고 변곡점은 2개인 유형들. 마지막 얘는 어때? 변곡점은 없고 극점만 1개 있는 유형인 거지. 변곡점은 1개 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극점이 3개라는 건 이 4차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그 도함수는 몇 차함수? 3차함수겠고, 그럼 똑같이 f'x 이퀄 0이라는 극점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 방정식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라 읽을 수가 있겠네. 그 말은 극점이 3개라는 거 이 3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 3개라는 얘기겠지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얘는 어때? f'x가 0이 된다는 게 여기서 0이 되는 거 한번, 여기에서도 0이 되긴 하겠지만 얘는 지금 어때? 부호가 증가하기만 하니까 도함수는 어때? 양수였다가 0 됐다가 양수 돼서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x축, 우리 앞에서 3차함수 개념 기억해봐. 이런 내용의 도함수가 있었지?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여기서 1개, 여기에서는 중근으로서 1개를 발생하겠지. 그래서 총 2개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이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어때? 얘는 f'x 이퀄 0의 실근 개수가 분명히 하나일 거야. 왜? 여기 지금 0이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어. 0이 되고 있지가 않지. 계속 양수했다가 양수로 이게 이어지고 있잖아. 여기 되는 포인트가 없고 얘는 여기서 중근이 발생하지 않고 역시나 실근은 여기에서 생기는 갖고 있겠지. 라고 볼 수 있겠다. 얘는 어때? 얘도 역시
실근 개수가 한 개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지. 그러나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저 실근을 갖긴 가질 건데 어떤 식으로 가져야겠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똑같이 가져야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얘는 실근이 3개 더함수 이퀄 여기, 얘는 실근이 2개 더함수 이퀄 여기. 이라서 둘은 확실히 다른 게 이해가 되는데 얘랑 얘는 둘 다 더함수 이퀄 0의 실근 개수가 1개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기형이 되고 어떨 때는 이런 기형이 된다고 지금 배웠지. 그러면 실근이 똑같이 1개인데 어떤 식으로 가져야 한 번은 얘가 되고 한 번은 쟤가 될까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을 읽어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요 식의 형태로 선차함수가 나오려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뭐가 해야 돼? x-a의 4차 함수다라고 4제곱. 그래서 여기가 x 이퀄 a가 되는 것이야. 지금 보면 형태가 2차 함수의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2차 함수는 비슷하게 완전 제곱꼴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물론 뒤쪽에 상수하를 붙을 수는 있어. 뭐 그건 큰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도함수를 보여보죠. 그럼 도함수는 어떻게 된다는 게 있어? 4의 x-a의 3승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려져? x축이 이렇게 있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겠지. x-a에서 어떻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려져야겠다고. 그럼 얘는 선생님 똑같이 스쳐 지나가니까 x-a라는 인수를 2개 가져야 되는 건가요? 접하면 지나가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얘는 그냥 접하는 것과 달라. 뚫고 지나가면 접하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3중근 3번 중복된 근 해서 3중근이라고 부르고, 이 경우의 인수를 우리는 3개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기억해야 돼. 우리 앞에서 접한다를 인수 몇 개? 2개로 쓰는다고 했지. 그럼 왜? 얘는 중근이기 때문에 2개가 있는 것이고 얘는 3번 중복되는 근이기 때문에 x-의 인수를 3번 가져야 된다. 3제곱을 가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일 때 이렇게 접하긴 접하는데 뚫고 지나가면 접할 때, 3중근일 때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떨까 해서 보면 얘 역시 실근 개수는 1개여야 되니까 똑같이 가긴 할 건데 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냥 도함수가 이렇게 일반적인 3차함수처럼 생겨서 여기에서 식은, 즉 교점, 극점을 하나 가졌고 요 위쪽에서 출렁출렁이면서 가겠다라는 것이. 알겠습니까? 얘는 어떨까? 3차 함수가 실근이 2개만 나와야 된다. 심지어 여기서는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야. 여기서 접하면서 지나가는 이런 도함수일 때 이런 느낌의 개형들이 그려지겠다. 그럼 얘는요? 는 가장 평범한 형태. 이렇게 가져 실근이 총 3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계열일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계열일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계열일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그래프일 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를 꼭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풀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3차 함수에서 썼던 것처럼 비례관계를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라고 대답을 해보자면 이런 걸 또 쓸 수가 있어요. 아까 3차 함수 그래프 중에 이런 애가 있었지. 이런 느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로선을 이렇게 싹 그어보면 그럼 이렇게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여기에. 그리고 역시나 극점을 기준으로 이런 X 포인트가 하나 생길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떤 길이 비율을 갖느냐 라고 하면 여기 대 여기가 3대1의 기울임을 갖는다 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일단 한번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진짜 4차함수의 경우에는 그래프 이렇게 3차함수처럼 직사각형을 그려갖고 비례관계를 푼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래프 식을 미분치든 혹은 적분치든 해가지고 3차함수를 해석해서 4차함수를 어떻게 그려내야 될까라고 고려해서 풀어본다는 느낌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4차함수는 지금 비례관계보다 방금 얘기했던 개형을 구분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꾸불꾸불한 개형과 한번 반듯한 개형, 그리고 한번 비스듬한 개형, 그리고 쭉 단일하게 2차함수처럼 생긴 개형, 그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개형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실력에서만 분석을 할 거니까 그거에만 먼저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보면은 좀 더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프 그림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 실근의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기를 식풀이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식풀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지? 인수분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 근해 공식 등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해 실근의 개수를 정확하게 유추해낸다라는 게 식풀이였고, 이걸 푸는 과정에서 우리 인수 정리만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수 정리에서 할 얘기는 이런 거겠죠. 뭐야? 예를 들어서 x-a를 3개로 인수를 갖는다 라고 하면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줘야 돼? 아, 이 함수는 x는 a를 3중근으로 갖는구나 라고 읽어주라고 방금 얘기를 했었죠. x 빼기 a가 인수가 3개면 저렇게 3중근이야. 3중근은 어떻게? 그래프처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라는 걸 했죠. x-a가 이렇게 있으면 느낌상으로 이렇게 빼틀고 지나가되 스쳐 지나가게 접하면서 이런 느낌을 그려서 3중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런 느낌을 읽어준다 라는 게 식풀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래프 풀이는 메커니즘 자체는 아주 간단한데 어떤 느낌이냐? 어떠한 함수 1 equal 함수 2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전부 다 이항시켜서 어떠한 새로운 함수 세 번째와 무엇의 교점을 볼 것이냐면 여기를 어떠한 새로운 직선의 교점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항을 잘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볼까? 이런 함수와
있었다고 적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들 다 이항할 거야. 그러면 식이 x 3승 플러스 14x 제곱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고, 이 두 녀석은 우리의 취향대로인데 얘를 이쪽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3x라고만 써도 괜찮고 혹은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것들 싹 다 이동해서 요 우변을 이꼴형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이꼴형은 뭐야? 여전히 얘도 가로 선이잖아, 즉 직선이잖아. 이렇게 만들고 풀어줘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의 실근의 개수, 얘의 실근의 개수 유형이다라고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시고, 그 후에 푸는 건 어떻게 푸는 거야? 요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직접 잘 그려내시면 되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보자. 그래서 이 극점의 값이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나왔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A라고 나왔다 쳐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꼴 0이라는 요 x축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때 실근은 몇 개? 이 함수와 이 수축의 실근이니까 그때 실근은 한 개다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x축이 그때 실근은 몇 개? 두 개다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가운데를 지나가면 실근이 세 개. 요 b를 정확하게 지나간다면 실근이 하나, 둘, 두 개. 그 위를 지나간다면 실근이 없다가 아니고 한 개가 있겠죠. 이거 계속 뻗어나가야겠지. 이런 느낌을 읽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뒤쪽에 플러스 P가 있다 쳐보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얘를 그려야겠지. 대충 그려.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을 때 빨간색 그래프야 이게. 그랬을 때 초록색 그래프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저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거기를 기준으로 실근의 개수를 구분하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요 마이너스 3x 어쩌고가 조금 더 작은 상상을 갖게 된다면 그 가슴 직선이 좀 더 작은 상황이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겠지. 왜? 뒤쪽부터 상승은 뭐니까? y절편이니까 직선에서는. 즉 상수값 좁아진다는 건 y절편이 줄어든다는 건 이렇게 y절편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갔을 때 이때는 실근이 몇 개다? 한 개겠고, 눈을 보면 알겠지? 한 개밖에 없잖아. 얘는 어때? 실근이 두 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거가 살짝 옆에 있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면 어때? 지금 가운데 보여? 내가 지금 그림을 작게 그려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가운데 여기 두 점을 한 번 더 지나고 여기도 한 번 지나는 게 실근이 여기는 세 개가 되겠고, 그 옆에 살짝 아주 옆에 이렇게 싹 지나가서 함수와 스쳐 지나가는 경우에 어떻게 스쳐지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노란색이면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는 실근이 몇 개? 스쳐지는 데 하나, 여기서 하나. 실근이 두 개다라고 읽어볼 수 있겠고, 그 위에 선생님 읽어보면 선이 이렇게 그어지네요. 그러면 여기서 실근은 한 개입니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총 이렇게 실근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비스듬히 길어졌을 뿐 결국 모양을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 자체는 동일하다. 이 직선 자체를 위아래로 좀 움직여가면서 실근이 몇 개 정도 생기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실근의 개수를 그래프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실근의 개수에 관한 기본적인 풀법이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최대최소의 정리 같은 활용도원을 이용해서 개념 원리 있는 필수들을 다음 시간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갑시다.